이 미분계수라는 게 있잖아요. 도함수를 이렇게 생각해요. 이 미분계수가 있으면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기울기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x = 1이라는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냐? 지금 여러분들은 미분법을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미분법을 배우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1에서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계산을 하냐? f'1입니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정의하냐?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f 0 플러스 1 플러스 h 그리고 f1으로 이렇게 함수값들의 차를 이용해서 구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f'2를 저보고 구하래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방법을 써요. f'2는 그러면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입니다. 이렇게 구하잖아요. 만약에 f3에서의 x =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래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이용하냐? 이 방법을 이용하잖아요. f'3은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f3 플러스 h 마이너스 f3이다. 이렇게 구해요. 그러면 f4를 구할 때는 일일이 다 구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요. 그럼 얘네들을 일일이 다 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면 수열에서도 1, 3, 5, 7 이렇게 나와요. 100번째 항을 구하래요. 이렇다고 해서 계속 2를 더해가서 100번째 항을 구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나왔을 때 뭘 구해요? 일반항 구하죠. 일반항을 구하고 그러면 일반항 구하면은 2n-1이 됩니다. 이렇게 잡잖아요. 일반항을 구하고 내가 필요한 항을 숫자 대입을 통해서 찾아내요. 예를 들어서 100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 100 대입해서 199가 나옵니다.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거고 첫 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1999가 나온다. 1000을 대입해서 이렇게 찾아내듯이 이 미분계수들을 일일이 구하는 것 자체가 좀 귀찮으니까 이거에 일반항 같은 역할을 하는 어떤 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식들을 보시면 얘가 1이고 2고 3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1, 1, 1, 2, 2, 2, 3, 3, 3이 들어가잖아요. 나머지 구조 틀 자체는 다 똑같고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내가 x로 대체를 하게 된다면 여기를 x로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누구를 구할 수 있냐?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f'(x) 그리고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라는 요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숫자에 들어간 값을 x로 대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식을 찾아낸다면 예를 들어서 뭐 3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x에 3 대입해가지고 요거 값 잡아내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x = 100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x에다가 100을 대입해서 미분계수를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건요 이 미분계수를 일일이 구하는 것 자체가 귀찮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나의 미분계수의 일반항 역할을 하는 어떤 함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얘를 도함수라고 불러요. 용어 자체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게 원래는 맞아요. 새로운 어떤 함수를 이끌어냈다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 그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미분계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떤 함수를 만들어냈구나. 다시 말하면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떤 함수예요.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미분계수 여기 숫자 들어가는 자리에 미지수 x로 돌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여기 밑에 있는 문제 볼 건데요 이제 그 학교 시험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반드시 요걸 이용해서 문제 푸셔야 돼요. 지금 나와 있는 게 너무 귀찮아서 저는 써드렸거든요.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fx라는 함수가 뭐라고 나왔냐면요 8x제곱 그리고 플러스 7x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도함수를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래요. 도함수의 정의 이거 도함수 구하는 거 그냥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뒤에서 나오는 거고 도함수의 정의 자체는 이 빨간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면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거고 여기 h가 들어가고
여기 fx 플러스 h니까 여기 x 플러스 h, x 플러스 h가 들어가요. 그래서 8 x 플러스 h 전체의 제곱 플러스 7 x 플러스 h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뺄 거예요. 누굴 뺄 거냐? 얘를 뺄 거예요. 그럼 8x 제곱 마이너스 7x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식을 다 전개하겠죠.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여기가 8이 되고 여기가 x제곱 플러스 2hx 플러스 h제곱, 그리고 여기 7x 되고 그리고 7h 되고 마이너스 8x제곱 마이너스 7x 이렇게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식을 정리해 나가면 돼요. 그럼 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누가 만들어지냐면 h가 0에 가까이 갈 때 여기까지 정리하실 수 있어요. 8h 마이너스 플러스 16 x 플러스 7까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h 대신에 이제 0 대입하면 되죠. 다항함수니까 자극한 우극한 따질 필요 없이. 그럼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게 누구냐? 16x 플러스 7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f'x입니다. 얘가 f'x예요. 내가 만약에 1에서의 미분계수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1 대입하시면 돼요. 2에서의 미분계수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2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하나의 일반항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울기에 대한 모든 정보는 이 도함수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만들어 놓고 이제 숫자 대입을 통해서 얘네들을 잡아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너무 귀찮아가지고 컨닝을 했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100제곱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이건 절대 식을 계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걸 언제 100제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미분법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도함수의 정의 자체 이렇게 쓰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 1000제곱 어떻게 해요? 그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페이지 넘기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미분법 자체를 만들어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이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도함수를 구하는 것 자체가 귀찮고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은 미분법을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는 미분하시면 돼요. 단 문제에서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이 함수값을 차라리 이용해서 구하셔야 돼요. 만약에 미분 때렸다 그러면 그거는 감점이에요. 다 감점이 아니라 그냥 빵점이에요.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구한 거는 미분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미분의 표현 자체는 한번 보시면 이 f'x 뭐 그냥 보시면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이 y' 미분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여기 dfx dx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근데 그리고 dy dx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읽으실 때 dx분의 dy 이렇게 읽지 않아요. dx분의 dy가 아니라 분자를 먼저 읽어요. 읽는 방법은요. 근데 이것도 또 그냥 저도 가끔 분수 형태로 읽긴 하거든요. dx분의 dy다 이렇게 읽는 이유는 이거 계산할 때 루트 2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읽을 때 세제곱근 2라고 읽거든요. 근데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보통 3루트 2라고 그렇게 읽지 않나요? 그냥 귀찮으니까 3루트 2라고. 정의 자체는 세제곱근 2라고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걸 읽을 때 dy dx라고 읽는 게 dy dx라고 읽는 게 맞는데 거의 저도 그냥 dx분의 dy 이렇게 읽을 때가 있어요. 근데 뭐 틀린 거는 맞는데 그래도 그냥 넘어가십시다. 그런 거는요. 어차피 그거는 말장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읽는 방법은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미분법 모르시는 분 여기 반에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상수함수의 미분법, 상수는 미분하면요 사라진다. 요거는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 그 다음에요 1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여기 문제들 다 푸실 수 있어요. 이거 도함수 구하는 거 그냥 미분 때려가지고 숫자 대입하면 되니까 이쪽도 다 넘어갈게요. 옆에는 다 써드렸고요. 저는 한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몇 번 풀 거냐면 2012년 문제하고 2010년 문제 요거 두 개 풀게요. 두 개.
양년 2년만 더 빨리 태어났으면 이런 문제를 봤을 겁니다. 그냥 딱 보시면 얘가 하나의 점이고 얘가 하나의 점이라는 게 보이시죠?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리고 얘가 고정돼 있죠. 얘가 움직이죠. 그래서 두 개의 점이 만나죠. 어디서 만나냐? 1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얘가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일단 도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기울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도함수를 먼저 미분을 통해서 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구할 수 있죠. 여기다 1 대입하시면 끝나는 거죠. 기울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울기에 대한 어떤 일반항이에요. 근데 이거는 미분 법을 이용해서 구한 거고, 아까 전에는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한 거고,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라 나오면요, 세제곱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안 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곱 정도까지는, 이게 아까 전에 앞에 있었던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 번 정도는 해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 1 대입하니까 F'1은 12가 된다.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0년 문제 보겠습니다. fx라는 함수가요, 요렇게 나왔네요. 이 fx가 2x 4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어디로 가냐? 무한대로 갑니다. 그리고 n 여기가 f 얼마가 나왔냐? 1 플러스 n분의 3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f 1 마이너스 얼마? n분의 2라고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무한대로 가고 있죠. 이 무한대로 가는 형태를요, 무한소로 가는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얘가요, n을 t분의 1이다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t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얘는요 플러스 무한소로 가게 돼요.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치환하시면요 어떻게 되냐? 리미트 t 입장에서 얘가 플러스 무한소로 가는 거고, 얘는 t로 해서 분모에 깔리고, 그리고 f1 플러스 3t가 되는 거고, f1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요 어떻게 볼 거냐면, 저는 그냥 이런 그래프처럼 해석을 할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t, 여기의 값이요 1 플러스 3t. 그러면 얘가 평균 변화율로 해석이 되기 위해서는 분모에 얼마 있어야 돼요? 5t 있어야 돼요. 분모에 5t가 필요해요. 그래서 5t를 만들겠습니다. 억지로 만들면 여기 5 붙일 거고, 앞에다 5를 이렇게 붙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얘가 움직이게 되고 얘가 움직이게 돼요. 그 두 점이 양쪽에서 움직이면서 어느 점으로 모아지게 되냐면 1이라는 점으로 모아지게 돼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얘를요 요렇게 돌릴 거예요. 이거는 원래 안 되잖아요.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 함수 자체가 다항함수예요. 실수 전체 범위에 대해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분 가능할 땐 이런 식으로 돌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미분 불가능할 때는 함부로 돌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냐? 돌린다는 게 뭐야? 예? 돌린다는. 원래 이게 하나가 고정점이 이렇게 잡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고정점이 잡혀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가 움직여야지. 그게 미분계수의 정의예요, 원래. 그러니까 얘가 양쪽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여기다 F1을 이렇게 빼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F1을 원래는 더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를 고정점으로 만들고 하나가 움직일 수 있게. 근데 그렇게 푸는 거 자체가 귀찮으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돌려버려요. 이런 식으로. 실제 이 그림이 그려진다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그냥 보이게. 얘가 하나의 점으로 인정되고 얘가 하나의 점으로 인정돼서 평균 변화율처럼. 근데 얘는 양쪽에서 움직여요. 양쪽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는 원래 미분계수가 아니에요. 근데 미분이 가능하다면 이런 식으로 돌려도 답이 일치해요. 답이. 그래서 그냥 보통 이렇게 그냥 바꿔서 문제를 풀죠. 어차피 항상 답이 일치해요. 미분이 가능할 때는요. 근데 미분이 안 되는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풀었을 때 안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 전에 그 극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문제. 미분 이렇게 풀었을 때 대칭 형태로 뾰족하게 만들어진 거. 양쪽에서 같이 똑같은 값을 가지면서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안 돼요. 근데 이거는 괜찮아요. 다음 여기. fx는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할 조건은요. 미분 가능 조건은 딱 두 가지만 만족하면 됩니다. 미분 가능하다. 첫 번째 연속이다. 두 번째 자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 요거 두 개만 만족하면 돼요.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연속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 실전 문제에서. 그리고 자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 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2012년 작년 기출문제 보시면요. 이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x세제곱 그리고 ax 그리고 얘가 언제 적용이 되냐면요. x가 1보다 작을 때요. 그리고 bx제곱 그리고 x 플러스 1 그리고 여기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x 이퀄 1에서 미분이 가능하게 만들어 달래요.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연속해야 되고요. 자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연속은요. 어떻게 정의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정의하는 거 아니에요? 자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일치했을 때 x 이퀄 a에서 연속입니다. 원래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문제 푸실 때. 앞에 극한 파트에서 연속 문제에서요. 자극한 확인하시고 우극한 확인해서 극한값이 같다. 그리고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 확인을 했잖아요. 원래 정의 자체는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다. 근데 요 하나로 문제는 풀었어요. 그럼 여기를 가지고서 자극한 따질 거고 우극한 따질 거고 함수값을 따지냐?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이게 어떤 걸 조사할 수 있는 식이냐면요. 얘가 자극한을 조사할 수 있는 식이에요. 그리고 얘는 우극한을 조사할 수 있는 식이면서 함수값을 조사할 수 있는 식이에요. 근데 한쪽 방향의 극한은요. 어차피 극한값하고 함수값은 일치해요. 극한값. 그러니까 여기서 자극한을 조사할 수 있지만 어차피 자극한이 함수값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극한을 조사할 수 있지만 우극한하고 어차피 함수값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하고만 같으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걸 하냐. 실제 정의 자체는 연속의 정의는 여기지만 여기서는 뭘 하는 거냐면 x 이퀄 a를 대입한 다음에 두 개의 값이 같다라는 거 하나만 이용하시면 연속이 증명이 된 거예요. 얘는 어차피 이렇게 찾아내시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숫자 대입을 통해서 끊어짐이 없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연속은 어떻게 잡아낼 거냐? 1 대입해요. 1 대입해서 1 플러스 a는 b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는 거고 실제 정의 자체는 얘입니다. 근데 이거를 귀찮으니까 이렇게 돌려서 푸는 거고요. 어차피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어차피 똑같아야 되니까 자극한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함수값을 조사하는 거예요. 한쪽 방향만 보는 극한은요. 무조건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일치해요. 물론 빵꾸 뚫리는 경우는 빼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요. 요걸 할 거예요. 자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돼요. 미분계수를 구해야 돼요. 자미분계수?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이걸 가지고서 뭘 만들어내는 거냐? 기울기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도함수를. 그럼 얘가 미분하면 3x제곱 a가 되는 거고 x가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여기는 2b x가 되고 여기는 1 되고 얘는 x가 1보다 클 때 이게 기울기 함수예요. 기울기 함수. 근데 기울기가 같아야 되잖아요. 자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똑같이 또 1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이 같다. 요거 이용할 거예요. 그럼 요번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미분 후 요렇게 대입하면 돼요. 미분을 한번 한 다음에 x 이퀄 a를 대입해서 두 개의 값이 동일한 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비교만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 1 대입할 거니까 3 플러스 a는 2b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을 연립해서 a 값, b 값을 잡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7이 나온다. 이거는 연속과 자미분계수, 우미분계수는 연속 파트에서 함수의 극한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지만 실제 문제를 푸실 때는 미분 파트에서는 그냥 연속을 숫자 대입해서 똑같다 요거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는데 그거는 각각을 미분한 다음에 또 숫자를 대입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요거 이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x 이퀄 a에서 연속이다. 그리고 x 이퀄 a. 예. x 이퀄 a 대입이 x 이퀄 1 대입이죠. 예. 여기다 1 대입하고 여기도 그냥 1 대입하고 x 이퀄 a 대입으로 있어서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그냥 숫자 대입을 통해서 이렇게 잡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냥 숫자 대입만 해주시면 그냥 바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오면 이거는 좀 쉬워요. 생각보다 문제는. 다음 페이지, 여기 밑에 있는 건 한번 해보시고 저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답지 보통 문제집의 답지도 다르게 풀었던데. 제가요? 아니 그냥 문제집. 그래요? 나중에 예. 문제집도 생각이 그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원래 정석으로 풀었겠죠, 그러면? 정석으로. 잠의분계수, 아니, 자극한, 우극한, 함수가. 그게 원래 연속의 정의니까. 근데 실제 문제 풀 땐 그렇게 푸는 거는 거의 드물어요. 다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다항함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다항함수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한대요. f'1의 값을 구하는 건데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리고요, x 세제곱. fx.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4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합니다. f'1의 값을 구해야 돼요. 그럼 문제 볼게요. 문제 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굳이 최고차항의 개수에 대한 언급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이 아닌 어떤 숫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다항함수 문제에서 이런 개수에 대한 언급 아니면 차수에 대한 언급이 개수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면 뭐부터 잡으셔야 되냐면 이게 도대체 몇 차 함수인지부터 잡으셔야 돼요. 이런 언급이 들어갔다는 건 식을 아예 설정을 하고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식을 설정하고서. 그러니까 식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식을 세워야 돼요. 식을 세우려면 이게 도대체 몇 차 함수인지부터 발견을 하셔야지만 그거에 맞게 차수를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미지수를 넣어서 식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을 설정해야 되는데 뭘 할 거냐면요. 차수부터 구해야 돼요. 차수. 이게 몇 차 함수인지부터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 맞춰서 한번 차수를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를 보니까요. 이게 무한대예요, 무한대. 무한대가 들어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나와야지만 4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 일단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극한값을 결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1이 나왔다면 여기는 4가 나와야 돼요. 최고차항의 개수가요. 네. 댄스 타임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fx를 제가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fx. 어머니가 반대만 안 했으면 지금 가수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했으면 망했겠지만. 근데 연예인들 저는 쫓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귀찮아. 그러니까 가기가 귀찮아. 그냥 집에서 봐도 되는데. fx를요, 이 뒤에까지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최고차항, 차수를 잡기 위해서 저는 요거 하나만 설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를 볼게요. 이거를요, 물론 이 뒤에 점점점 이렇게 식이 생길 거예요. 그냥 안 쓰겠습니다. 그러면 fx 전체를 제곱한다면 얘는 얼마가 되냐? a제곱 x의 2n제곱이 돼요. 최고차항이는요. 그리고 어떻게 나가겠죠. 그 다음에 얘는요. fx제곱. x자리에 x제곱을 대입한 거니까 ax 2n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제가 지금 필요한 거는 최고차항만 필요해요. 최고차항이
매찬지만 잡으면 나머지는 미지수 다 써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볼게요. 위의 식에서 아래 식. 왜냐? 이게 분자의 모양이니까. 그럼 이 식에서 이 식을 뺄 거니까 얼마가 되냐? a제곱 마이너스 a x의 2n제곱. 뒤에 식이 이렇게 딸리겠죠. 이게 분자의 모양이에요. 그리고 분모의 모양을 볼게요. 분모는요, fx에다가 x세제곱을 할 거니까 얘를 비교해 볼게요. x세제곱 fx. 그럼 분모의 모양은 얼마가 되냐면요, a x에 얼마가 되냐? n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겠죠.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할 거냐? 나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기다가 리미트를 취하게 되면, 리미트를 이렇게 취하게 되면 이 극한값이 얼마? 4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극한이. 이 극한이 4 나오니까 이거의 차수하고 이거의 차수가 똑같아야 돼요. 차수가 똑같아야 돼요. 차수가 똑같으니까 x의 2n제곱하고요. x의 n 플러스 3이, 다시 말하면 2n하고 n 플러스 3은 동일한 값을 가져야 돼요. 차수가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냐? n은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n은 3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럼 n이 3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뻘로 준 건 아닐 거예요. 이거를 계산했을 때 그러면 여기가 x의 6제곱, x의 6제곱이 나와요. 그러면 xx 날리겠죠. 그리고 a가 앞으로 묶이죠. 그래서 또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뭘 발견할 수 있냐? a-1이라는 값이. 왜냐면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a 이렇게 a-1 그러면 a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극한값이 다 나와야 돼요. 얘가 4 나와야 돼요. 따라서 a의 값은 5가 된다. 여기까지 잡아내실 수 있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5이면서 이 함수는 몇 차 함수냐면 3차 함수예요. 거기까지 발견해 달라는 게 가식의 얘기예요. 첫 번째 있는 식은요, 여기까지 딱 2개 잡아낼 수 있어요. 3차라는 거 잡아낼 수 있고요, 최고차항의 개수 잡아낼 수 있고. 요걸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아니까 이거에 맞춰서 fx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5x 세제곱. 근데 2차는 몰라요. 그래서 ax 제곱 bx 플러스 c 이렇게 만들 수 있죠. 3, 2, 1, 0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이게 fx라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제 나에서 잡아낼 수 있는 거 한번 잡아볼게요. 얘를 미분할 겁니다. 도함수 구하시면요, 얘가 15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나와요. 이게 f'x고 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얘를 x로 이렇게 나눌 거죠. 얘를 x로 이렇게 나눌 거죠. 그리고 리미트 취할 거죠. 리미트를 이렇게 취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값이 얼마 나온다고 그랬냐면요, 또 4가 나온대요. 또 그 값이 4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x를 지금 현재 어디로 보내는 거냐면 0으로 보내는 거니까 0분의 0꼴이 돼야 돼요. 0분의 0꼴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15x제곱 플러스 이 b값 잡아낼 수 있네요. b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잡아낼 수 있네요. b가 0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쓰실 수 있네요.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갈 때 x분의 0분의 0꼴이 나오는 거니까 b가 0 돼야 돼요. 0분의 0꼴이니까 0분의 0꼴에서.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 15x제곱 플러스 2ax, 얘가 4. 따라서 a의 값은 2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네요. 뭘 구하는 거였지? 네. 그럼 a의 값이 2라는 거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식은 요거죠. 그러면 f'x는 15x제곱 4x, 여기다 1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19라는 값 구할 수 있네요. 이 문제 자체는 최고차항의 개수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항함수라고 그랬어요. 차수 잡으셔야 돼요. 차수를 잡기 위해서 식을 설정하려면 차수를 잡아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주어진 정보들을 하나하나씩 해석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약간 까다로울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최고차항 개수가 1이 아니다, 보통 이렇게 나왔을 때 많이 쓰는 방법은요, 이걸 AX라고 잡지 않거든요, 보통. 그냥 차수만 잡아낼 때는 XN이라고 그냥 써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냥 차수만 잡아내는데 문제에서 절대 얘는 1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A라는 미지수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얘는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만 더 풀게요. 밑에 있는 문제요.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fx라는 2차 함수가 있고요. 얘가요, xn이요,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입니다. 그랬을 때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f'x가 등차 수열이냐 이렇게 나왔어요. f'prime 수원이에요. 수원. f'xn이 등차 수열이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원에서 이 등차 수열은 두 가지를 그냥 딱 보자마자 아, 얘 등차 수열입니다. 잡아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등차 수열은요. 어떤 일반항 형태가 나왔을 때는 이건 반드시 n에 관한 1차식 형태가 돼야 돼요. n에 관한 (1차식) 형태가 된다면 그건 무조건 다 등차 수열이에요. 1차식이 나온다면요. 그리고요, 합이 나왔을 때는요, n에 관한 2차식 형태가 나온다면 그거는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n에 관한 1차식 형태는 등차 수열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 an을 이렇게 잡잖아요. a1 n-1 d다. 이렇게 잡아요. 등차 수열을.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d n 플러스 a-d가 나오게 돼요. 식을 정리하시면요. 그래서 n에 관한 1차식 형태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게 공차가 되고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항상 첫 번째 항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저는요. 이 xn을요. 하나의 1차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등차 수열은 항상 n에 관한 1차식 형태가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일단 여기 xn 대입하기 전에요. f'x라는 도함수부터 구하시면요. 2ax 플러스 b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xn의 모양을 아니까 여기 xn이 대입된 거니까 f 프라임 xn은요 2a pn 플러스 q 플러스 b가 돼요. 식은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이 식은 정리하지 않고 이것만 보고도 얘는 n에 관한 1차식 형태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식을 굳이 정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n이 한 번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n에 관한 1차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기억은 등차 수열입니다. 요건 맞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요렇게 나왔네요. 이 f, 니은 fxn 플러스 1 마이너스 fxn 이렇게 나왔죠. 이게 누구냐 또 등차 수열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가 등차 수열이냐. 그러면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1차식에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대입 자체가 조금 편했어요. 근데 에이 몰라. 일단 대입해 볼게요. 얘 대입하시면요. A 이렇게 잡으시면 여기에 들어갈 값은요. n자리에 n 플러스 1이 들어가기 때문에 x n 플러스 1의 모양은 p n 플러스 1 플러스 q가 돼요. 요렇게 얘를 대입하셔야 돼요. 저식에다가 짱나겠지만 한번 대입하겠습니다. a pn 플러스 p 플러스 q 제곱 p pn 플러스 p 플러스 q 최고차가 없어지는지 아닌지 보면 돼요.
예, 그렇게 보려고요. 식을 다 정리하기엔 너무 무리가 있고 얘가 C니까 이 식에서 누구를 빼는 거냐? 얘를 빼달라는 거죠. PM 플러스 Q B PM 플러스 Q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달라는 거죠. 그럼 내가 등차 수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n에 관한 몇 차식이 나오냐? 1차식이 나오냐? 1차식이 나오지 않냐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식에서 n에 대한 정보 최고차항이 pn제곱, apn제곱이 만들어져요. apn제곱이. 이 식도 제곱 어디 갔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 apn제곱이 만들어져요. 지워지겠죠. 그리고 2차가 또 만들어진 데 있나요? 2차가 만들어진 데는 없어요. 저는 다 보지는 않을 거지만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 2차 항은 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나오냐? 뺐을 때 n에 관한 1차식이 나옵니다. 요거를 또 발견할 수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디귿.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귿. 디귿에 이렇게 나왔어요. F0이 얼마? 3이래요. F0이 3이고요. F2가 5래요. F2가 5래요. F0이 3, F2가 5, 그리고 F4가 9래요. F4가 9. 9. 이거이면 얘냐? F6이. 이거 이상해. 이상해. F6이 얼마냐? 15.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가 문제예요. F0이 3이야. F2가 5야. F4가 9야. F6가 15냐?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으로 당연히 풀립니다. 예. 왜냐면 0,3 이 함수에 2차 함수에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0,3을 대입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5를 대입했을 때 저 식이 성립해요. 그리고 4,9를 대입했을 때 저 식이 성립해요. 미지수 ABC 식 3개 연립해서 ABC의 값을 잡아내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X자리에 6을 대입해도 이 문제는 어차피 풀려요. 근데 아니요, 풀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연립해서라도 푸는 게 맞고, 보통 문제 보셨을 때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있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보면요, 이 문제를 풀다가 기억이 참임을 알아요. 참임을 제가 찾아냈어요. 이게 맞다. 그러면 기억 이용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 풀다가 니은이 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니은 이용해서 디귿을 푸셔도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등차 수열이죠, 얘가. 문제에서 아예 전제를 깔고 들어간 거고, X에는 등차 수열이라는 전제를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차 수열이 들어가요. 얘가 등차 수열이잖아요, 얘가 등차 수열이면 뺀값도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얘는. xn 자체가 등차 수열이니까 함수값의 차도 등차 수열이 나온다, 그 말이잖아요, 얘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이 x값 자체가 등차 수열을 이루잖아요. 등차 수열을. 그러면 함수값의 차도 등차 수열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의 차가 2가 나오죠. 여기하고 여기하고의 차가 얼마 나와요? 4가 나오죠. 그러면 그 다음에 차이는 얼마가 나와야 되냐? 6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의 차이가 6이 나온다. 아, 그래서 얘는 참이 되는구나. 원래는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고, 근데 저도 처음에 풀 때는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었습니다. 머리 겁나 좋은데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든 사람이 참, 이게 등차 수열이니까 함수값의 차가 등차 수열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이걸 이용해서 디귿을 풀어라. 연립방정식으로 해서 아예 안 풀리는 건 아니고 연립방정식으로 해도 풀려요. 근데 이걸 보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등차 수열이잖아요. 등차 수열. xn이요. 함수값의 차도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x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함수 값들도 등차수, 차이도 등차수열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 4, 6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체의 증명은 나중에 한번 학교 시험에서는 물어보진 않아요. 증명 자체를요. 그냥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두 개의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 두 개의 공식 중에서 첫 번째 공식을 보시면요. 이 곱해비율법은 y는 이 fx하고 어떤 gx라는 식이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 얘를 미분하는 방법은 앞미분, 뒷미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에서 앞에 거를 한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를 그대로 놓고 뒤에 거를 한번 미분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3개짜리든 4개짜리든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3개짜리가 나온다면 y는 fx라는 식하고 그리고 gx라는 식 그리고 hx라는 식이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한 번씩만 미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거 이 fx를 미분하고 얘를 미분하면 한 번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살려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 미분하고 맨 끝에 있는 것만 미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3개짜리 미분하는 건요 번거로워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개짜리 미분하는 게 나온다 그러면은 적절하게 2개를 그냥 합치시는 게 더 빨라요. 2개를 합쳐가지고 이 fx, gx를 하나로 만드든가 아니면은 gx, hx를 하나로 만든 다음에 앞미분, 뒷미분 요거 적용하시는 게 더 빠르니까 이거는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거의 나오는 건 어차피 2개짜리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 딱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여기는 어차피 얘기해봤자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다 그냥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 보시면 이 fx라는 함수가 16페이지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fx라는 함수가 x세제곱 플러스 5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곱해미분법을 쓰기 싫으신 분들은요. 그냥 전개를 통해서 얘를 나열한 다음에 각각을 다 미분하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만약에 곱해미분법을 적용한 다음 f'x는 얼마가 되냐? 앞에 거 미분하면 3x제곱 그리고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뒤에 거 미분하면요. 앞에 거 살려두시고 뒤에 거 미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 2x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여기서 뭘 구해야 되냐면 f'1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x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되냐? 1을 대입하시면 돼요. 1 대입하면 여기는 다 사라질 거고 1을 대입하시면 얘는 얼마가 되냐? 6이 되고 2가 되니까 6이 10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 푸실 수 있으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요. 이 2012년 문제. 다음 페이지에 17페이지에 있는 2012년 문제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이거 두 문제만 풀어볼게요. x 마이너스 5 이꼴 9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gx라는 함수는요. x 얼마라고 나왔냐? fx라고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구해야 되는 건 g'1의 값을 구해야 돼요. g'1의 값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먼저 이거를 지금 여기 이 상태에서는요. 얘는 미분계수라고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얘는 극한이에요. 얘가 어떤 평균 변화율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은 어떤 x-1이 분모에 있고 그리고 fx-5가 분자에 있는 0분의 0꼴이라는 극한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게 0분의 0꼴이 돼야 되니까 f1의 값이 얼마? 5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 얘를 이 5 대신에 내가 만약에 f1으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얘는 하나의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시면요. 리미트 x가 1에 가까이 갈 때 x-1분의 누가 만들어지게 되냐? fx 마이너스 f1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부가 되면 여기서는 극한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요. 얘가 하나의 점으로 되는 거고 얘가 하나의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프상에. 그래서 떨어져 있는 두 점이 되는 거고 이 리미트에 의해서 이 떨어져 있는 두 점이 한 점으로 모아져요. 그래서 결국 얘를 계산한 거는 f'1을 계산한 겁니다. 요걸 잡아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1이라는 점에서의 기울기가 9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건 뭐냐?
이 G'1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일단 G'X 도함수를 여러분이 구해 주셔야 되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있냐? 곱하기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앞미분, 뒷미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앞에 거를 미분하시면요, 얘가 앞에 거 미분하면 1이 되니까 생략하고 fx만 쓸 거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x, f' 얼마가 되냐? x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1만 대입해 주시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1을 대입하시면요, G'1은 결국 F1 더하기 F'1입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F1은 5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다 5를 써주시면 되고요. G2, F'1은 얼마? 9죠. 그러니까 9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14라는 값을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절대 이 정도 문제에서 틀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 두 다항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대요. 그랬을 때 g'0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해 조건을 보시면요, 이 가해 조건이 f0은 1입니다. 그리고요, f'0의 값, 얘는 얼마? 6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6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g0의 값은 얼마냐? 4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요, 이게 가고 나가 어떤 조건이 있냐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갈 때 얼마라고 나왔냐? x분의 fx, gx가 이렇게 곱해져 있어요. fx, gx가 곱해져 있고 마이너스 4 이꼴 0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그랬을 때 이걸 이용해서 g 뭘 구하는 거냐? g'0의 값을 구하는 거죠. G'0의 값. 그럼 G'0의 값을 구하려면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G'X를 알아야지만 얘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G'X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이거는 이용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거 보면은 X에다 0 대입하니까 얘가 0분의 0꼴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fx, gx의 값이 f0, g0의 값은 얼마? 4라는 값을 잡아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이렇게 식을 정리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갈 때 여기 분모는 x가 되고요, 여기는 fx 곱하기 gx예요. 그 대신 4 대신에 뭘 쓸 수 있냐? f0 g0입니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요, 빼기 0을 이렇게 붙일게요. 빼기 0을 붙이면 얘는 하나의 평균 변화율이 돼요. 근데 이 평균 변화율을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이런 방법을 써요. 얘가 하나의 좌표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얘가 x, fx, gx다, 0, f0 곱하기 g0이다. 그래서 이만큼을요 치환을 해주는 거예요. 이만큼을 내가 만약에 hx라고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된다면, 얘를 치환하게 된다면 얘를 이렇게 해석하면은 얘가 하나의 미분 계수가 돼요. x-0분의 여기가 h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예요? h0입니다. 이렇게 써버리면 아, 여기가 하나의 점이 되네, 얘가 하나의 점이 되니까 아, 평균 변화율이고 이 떨어져 있는 두 점이 하나로 모이겠구나, 다시 말하면 f', h', 0의 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정리한 게 결국 h' 어디냐? 0이라는 거예요, 얘가. 그럼 h' 0, h는 뭔데요? hx는 fx, gx예요. 그럼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이렇게 구하는 거죠. h'x라는 거네. hx가 누구냐? 이 fx, gx니까 이걸 이용해서 h'x 도함수를 구하게 된다면 이 도함수는 앞에 거 한번 미분하고 그리고 뒤에 거를 한번 미분한 다음에 여기다가 0을 대입한 거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얘가 얼마나면요, h'0의 값이 얼마나면 h'0의 값이 4가 나와야 돼요. 아니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0을 대입하시면 이렇게 쓰실 수 있죠. H 프라임 0은 F 프라임 0, G 0, 그리고 F 0, G 프라임 0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면 나는 얘가 얼마라는 사실을 안 하면 0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F 프라임 0의 값은 문제에서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6을 넣을게요. G 0의 값은 얼마? 4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F0은 얼마? F0은 1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게 내가 구해야 되는 값.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이 얘예요. 얘. 근데 이걸 다 계산한 값이 결국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G 프라임 0의 값은 24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요걸 잡아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치환을 통해서 이거를 하나의 함수로 바꿔주셔야 돼요. 새로운 함수 hx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싫으신 분은 로피탈 정리를 그냥 써버려도 상관없고요. 처음부터 로피탈 정리를 써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근데 로피탈 정리를 제가 뒤쪽에다 정리해놔가지고 일단은 무시하고서 이렇게 할게요. 이 19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함수, 기본형 함수하고 합성함수를 일단 구분해낼 능력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합성함수를 공부할 때는요. 수의 미분법을 공부하실 때는 일단 뭐가 합성함수인지를 알아야지만 저번 시간에 보니까 말 막 엄청 더듬었던데 오랜만에 한참 동안 칠판 강의를 안 하다가 오랜만에 하니까 떨려요. 그래서 제가 수줍음이 되게 많잖아요 원래. 그래서 잘 눈을 못 마주치니까 그래서 초반에는 좀 떨리더라고요. 꼭 여자친구 만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초반에 말을 막 더듬어요 초반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아지는데 내신 기간 들어갔다가 그러면 내신 기간 때는 거의 판서 수업을 안 하니까 그때는 이렇게 첨삭만 하니까 그 내신 끝나고 나서 이제 판서 수업을 하려고 말이 막 혀가 막 꼬여.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거 올리려고 이렇게 다 봤거든요. 저도 제 강의를 봐요. 근데 와 나는 장애한 줄 알았어. 이게 말을 너무 더듬는 거야. 그래서 장애끼가 있나. 근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합성함수 미분법을 하시려면 합성함수를 구분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기본형은 딱 요 두 가지만 기본형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합성함수예요. 어떤 게 기본형이냐면요. y는 x의 n제곱 형태로 나와 있는 거. 어떤 x에 대한 거듭제곱 형태로 나와 있는 거는요. 다 합성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요. 지금 현재는 이 미분법들을 여러 가지 미분법을 안 배운 상태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는 지금 현재는 자연수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뒤쪽에 갔을 때는 여기 지수에 올라올 수 있는 게 실수까지 들어간 것들을 다 기본형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실수까지는 다 기본형 함수라고 봐요. 그리고 어떤 형태냐면요. fx 형태로 나왔을 때는요. 요거 y는 fx 딱 이 두 가지만 기본형 함수고요. 나머지는 다 합성 함수입니다. 그럼 기본형 함수는 미분하면 y 프라임은 nx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기본형 함수를 미분했다 그러면 y 프라임은 f 프라임 x입니다. 이게 미분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합성 함수고요. 이 합성 함수의 미분을 하려면요. 미분은 어떤 걸 적용시킬 수 있으면 되냐면요. 겉미분과 속미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겉미분과 속미분을 적용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으로 보시면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게 y는 fgx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얘가 눈에 팍 들어가게 합성함수다 이게 보여요. 그럼 얘를 미분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일단 겉미분이라는 건요. 무시하고서 그냥 미분을 하라는 거예요. 무시하고서 얘를 미분해서 얘를 만약에 미분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 y 프라임은 무시하고서 f 프라임 gx다 이렇게 써달라는 게 겉미분이에요.
얘가 건미분이고 속미분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무시했던 얘 있죠. 얘를 어떻게 미분하면서 바깥으로 빼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는 합성함수예요. 얘가 원래 x자리예요. x자리에 gx가 들어간 거고 얘를 그냥 무시하고서 미분을 때리고 이 무시했던 거를 바깥으로 이렇게 미분하면서 빼내는 게 건미분, 아니, 속미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g'x입니다. 이렇게 써주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명은 여기 써드렸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는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건미분 한번 하고 그냥 무시하고 한번 미분하고 그 무시했던 거를 미분하면서 바깥으로 빼내는 게 건미분, 속미분 이렇게 부르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몰라도 또 상관없어요. 그냥 무시하고 미분하고 무시했던 걸 미분하면서 바깥으로 빼내는구나 이렇게 생각만 해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는요. 일단 뭐 다 보시면 간단한데 이 2009년 문제를 왜 넣냐?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합성함수예요. 얘를 보시면 이 fx라는 함수가 2009년 문제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2x 세제곱 플러스 1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1 전체의 제곱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가 왜 합성함수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기본형 함수예요. 얘는 x의 어떤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됐으니까. 근데 얘가요, x의 거듭제곱 형태가 아니라 x-1의 거듭제곱 형태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얘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적용이 돼야 돼요. 얘는 합성함수예요. 얘는 합성함수.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미분 때리면 f'x는 일단 곱의 미분법이 적용이 돼야 돼요. 얘가 변수고 얘도 변수기 때문에 일단은 곱의 미분법을 적용하되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면 얼마? 얘가 미분되겠죠? 그러니까 6x 제곱이 돼요. 얘는 미분되면서 사라질 거고 그러면 x-1 제곱이다. 이게 안 미분한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걸 미분할 거니까 앞에 거는 그대로 살려두시고요. 뒤에 걸 미분하면 그냥 무시하고 여기에 x-1이 들어갔지만 그냥 x처럼 생각하고서 미분을 할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 이 x-1 1제곱 여기 1이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 원래는 끝내시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무시했던 얘를요 미분하면서 바깥으로 빼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값 자체는 동일하니까 무시해도 맞춘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도함수는 내가 다 구했고요. 이걸 이용해서 누굴 찾는 거냐?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찾는 거니까 이걸 식을 정리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 6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여기는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요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4, 6에 24하고 4 만나니까 28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이거 합성함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안 돼요. 이 x 세제곱 플러스 1 x-1 x-1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안 돼요. 이것도 가능해요. 어차피 얘는 결국 얘가 두 번 곱해진 거니까. 그러면 얘 한 번 미분하고 얘 한 번 미분하고 얘 한 번 미분하면 돼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하겠죠. 3개짜리 미분은 계산하는 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합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얘를 전개하면 안 돼요. 전개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아니라 그만 곱의 미분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기본형이 아니에요. 근데 전개를 하는 순간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돼버리면 이걸 미분 때릴 때는 이거는 각각을 그냥 미분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기본형 미분으로 또 바뀌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마다 자기가 빠른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지 반드시 뭐 어떤 하나의 공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2012년 평가원 문제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f'1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도함수 일단 구하셔야 되죠. 이거 합성함수예요.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적용하시면요. f'x 세제곱 무시하고서 일단 미분을 한 거예요. 무시하고서 미분하고 이 무시했던 x 세제곱을 미분하면서 바깥으로 빼내시면 됩니다. 그럼 미분은 끝난 거예요. 이쪽은요. 자변은요. 우변 미분하겠습니다. 6x 제곱 2x 플러스 32가 들어가겠네요.
그럼 여기서 뭘 구하라고 그러냐? f'1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1 대입하면 되겠네. 요거 찾아내실 수 있죠. 그래서 1 대입하시면요 3f'1 여기 1 들어가면요 얼마가 되냐? 36. 그래서 f'1의 값은 12가 됩니다. 이렇게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미분할 수 있냐? 요거 물어본 거예요. 요거 합성함수 미분할 수 있냐? 아주 그냥 맞추라고 낸 문제고요. 그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2008년도 수능 기출 문제인데요. 이것도 엄밀히 말해서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 넣었던 이유는요. 이거 자체가 리미트 x가 2에 가까이 갈 때 얘가 얼마가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얼마라고 나왔냐면 4분의 fx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8 이꼴 5라고 나왔는데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넣은 이유는요. 로피탈 정리 때문에 저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넣은 거예요. 이거 어차피 극한값 계산할 때 0분의 0꼴은 분자 미분, 분모 미분, 분자 미분에서 숫자 2 대입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미분하려면은 얘가 합성함수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은 거고. 근데 이 로피탈 정리를 이용을 안 할 거면요. 얘는 합성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치환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치환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얘가 2가 대입되면 4 빼기 4니까 0이 나오고 분모가 0이면 분자는 분모의 8배가 돼야 돼요. 아니 5배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5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수니까 얘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 수가 돼요. 언제? 2를 대입할 때. 그러면 f 3의 값이 얼마? 얘가 0이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f3이 얼마냐? f3은 8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얘를 여기다 넣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리미트 x가 2에 가까이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여기가 f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f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5가 된다 생각을 했는데 그럼 얘가 하나의 좌표로서 인정이 돼야 되고 얘가 하나의 좌표로서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럼 얘를 x 플러스 1의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x 플러스 1의 형태로 만들기가 조금 번거로워요. 물론 얘를 x 플러스 1의 형태로 만들 수는 있어요. x 플러스 1의 형태로 만들 수는 있는데 그 자체가 번거롭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식을 조금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얘가 만약에 평균 변화율로 인정이 되려면 분모에 x 플러스 1 그리고 분자에 fx 플러스 1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의 x좌표, y좌표가 되는 거니까. 근데 요 모양을 만들기가 이 분모를 변형시켜서 x 플러스 1의 형태를 만들기가 조금 귀찮고 조금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이 안에 있는 값을 가장 간단한 형태로 만들어 놨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이 x 플러스 1이 저는 어떤 하나의 문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t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이 치환을 하는 목적 자체는요. 식을 간단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치환을 하면요. 더 이상 x라는 문자를 사용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간단한 문자로 바꿔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x가 2에 가까이 간다고 나왔으니까 x가 2에 가까이 가면 t 입장에서 봤을 때 t는 어디에 가까이 가야 되냐면 3에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식을 정리하겠습니다. 리미트 t가 어디에? 3에 가까이 갈 때 그러면 x 대신에 누구를 넣을 수 있냐? t-1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 분모는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고 그리고 분자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가 ft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8 얘가 5가 된다. 다시 말하면 리미트 t가 3에 가까이 갈 때요. 분모를 정리하면요.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여기는요. ft dt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 똑같이 3을 대입했을 때 분모 0대예요. 그럼 분자도 0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요. 리미트 t가 3에 가까이 갈 때 여기를 t-3 그리고 t 플러스 1로 바꿀 거고 여기는 ft
마이너스 F3입니다. 이렇게 바꿀게요. 그럼 여기서 요만큼 있죠. 얘가 하나의 좌표, 얘가 하나의 좌표로 인정이 되니까 하나의 평균 변화율이에요. 요만큼이요. 요만큼이 하나의 평균 변화율이에요. 근데 이게 리미트에 의해서 이 떨어져 있던 두 점이 3이라는 점으로 모이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요, 이 앞에 주황색이 얼마로 계산이 되냐? F'3으로 계산돼요. 그리고 여기는요, 3을 대입하시면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냐? 얘가 지금 문제에서 5라고 그랬으니까 F'3의 값은 20이 되면 되겠네요. 예, 20이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냐? F'3은 20이다. 그리고 F3은 8이다. 요렇게 식을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꾸역 선생님 프린트에도 여기 뭐 찍혀 있어요, 1 위에. 이거 뭐. 침 아니에요? 아니, 1 위에 뭐 찍혀 있어요. 1 위에? 제 거. 없는데요? 제가 찍었나? 연필로 느낌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쪽 책만 그런 것 같아요. 네.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함수가 있습니다. F'2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어차피 도함수는 구해야 돼요. 그러면 양면 미분하겠습니다. 얘 합성함수예요. F'X 제곱 플러스 X. 그리고 얘가 미분되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그랬을 때 누구로 빠져나가게 되냐? 2X 플러스 1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얘 미분하시면요, 그냥 무시하고서 미분하면서 얘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2로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에 얘도 합성함수예요. 얘도 합성함수니까 그냥 무시하고 미분하고 이 무시했던 x제곱 마이너스 x를 미분하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빼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미분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프라임 기호가 보이는 게 여기하고 프라임 기호가 여기 두 개 보이네요. 근데 내가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F'2의 값을 구하래요. 아, x에다 1 대입하면 F'2를 구할 수 있겠구나. 여기 1 들어가면 3F'2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F'2가 되고요. 여기 1 들어가면 얘가 사라지니까 여기까지 다 사라지네요. 얘가 2 나오네요. 따라서 F'2의 값은 1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틀리네요. 1 들어가면 여기 2죠? 되는데? 아, 됩니다. 예, 제가 산수를 못했네요.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이것도 뭐 내신 같은 거에서 좀 자주 나오는 거라서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 gx가요 다음을 만족하고 그랬을 때 h 프라임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로피탈 정리를 이용하는 게 제일 빠르긴 해요. 근데 일단은 파악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냥 정석으로 풀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HXG 합성 HX를요 이렇게 본대요. G 합성 FX라고 본대요.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서 H'1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럼 결국 이거 미분하라는 뜻이죠. 얘 미분할 거니까 H'X는 G 합성 FX 무시하고 미분하면서 바깥으로 빼낼 거예요. 요거 구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H'1의 값은요, G'F1, F'1의 값을 구하셔야지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잡아낼 수 있는 거 잡아내 볼게요. 여기 1 대입하니까 0분의 0꼴. 다시 말하면 F1이 얼마? 2라는 거 잡아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대신에 F1 대입하면 F'1의 값이 2라는 것도 잡아내실 수 있고요. 이 식에서요.
이 식에서는 이 두 가지 잡아낼 수 있고요. 여기서는요, G2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요거 잡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G' 얼마? 2의 값이요. 얼마가 되냐? 3이 된다는 거 요거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겠습니다. G' F1이 얼마 나면 2니까요. 여기에 2가 들어가고요. F' 1입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곱하라는 거죠. 그래서 6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것도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더 설명을 하고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요번엔 다항식과 미분법 요렇게 나왔습니다. 이 다항식과 미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요런 내용이에요. 이 0분의 0꼴이라는 이 극한 문제를, 이 다항식과 미분법 0분의 0꼴이라는 극한 문제가 있어요. 이 0분의 0꼴의 극한 문제를요, 누구로 돌릴 수 있냐? 미분계수 문제로 돌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0분의 0꼴이라는 극한은요. 그러면 이 식 하나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리미트 x가 1에 가까이 갈 때, 지금 문제를 보시면 x-1분의 뭐라고 나왔냐면요, x제곱 플러스 x-2다 요렇게 나왔어요. 요렇게 나왔죠. 그랬을 때 이걸 보고서 아, 얘가 극한 문제네요, 요렇게는 생각할 수 있는데 미분계수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이 미분계수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두 점의 좌표가 필요해요. 두 점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떨어져 있던 두 점이 한 점으로 모여서 어떤 점에서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가지고서 당연히 극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그럼 얘가 x-1 그리고 여기가 x-2 인수분해를 통해서 0분의 0꼴을 벗어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자극한 우극한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얘를 함수값으로 대체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3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0분의 0꼴이라는 극한을 미분계수로 돌릴 수 있다는 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를요, 만약에 내가 어떤 하나의 함수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fx라는 함수가요, x제곱 플러스 x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보실 수 있죠. 리미트 x가 1에 가까이 갈 때 x-1분의 얘를 fx라는 함수라고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냐? 얘가 이렇게 3이라는 값이 나온다면, 그러면 여기서 이 0분의 0꼴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요. 0분의 0꼴이 되니까 f1의 값이 2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리미트 x가 1에 가까이 갈 때 x-1분의 누구로 바꿀 수 있냐? fx 마이너스 f1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극한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다면 얘가 하나의 점이 되는 거고 얘가 하나의 점이 되니까 얘는 두 점이 돼요, 그래프상에. 그 그래프상에 두 점이 어느 점으로 모이게 되냐? 1이라는 점으로 모여서 다시 말하면 f'1의 값이 3이라는 요걸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필요하냐면요,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것 자체가 번거로워요. 근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이요, 인수분해가 상당히 어려운 식이 있어요. 아니면 인수분해 자체를 제가 할 수가 없는 식들도 있어요. 그런 게 나왔을 때는 0분의 0꼴인데 인수분해 자체가 좀 어려운 식들은요, 뭐로 바꾸셔야 되면 이것처럼 미분계수로 바꿔서 문제 푸셔야 돼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이런 식이 있어요. 리미트 x를 얼마로 보낼 거냐면 1로 보낼 거예요. 그리고 x-1분의 뭐라고 나왔냐면요, x의 n제곱 그리고 플러스 x-2라고 나왔어요. 다음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x에 1 대입하니까 얘가 0분의 0꼴이 나와야 돼요. 0분의 0꼴이 나오니까 당연히 얘가 어떤 극한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얘가 어떤 극한값, 근데 얘는 분명히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자는. 반드시 x-1이 있기 때문에 1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x-1을 어떻게 잡아내냐? 못 잡아내요. 물론 인수분해를 통해서 쭉 나열하면 점점점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 일부를 바꾸든가 아니면 전체를 하나의 fx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경험상 어떤 게 좀 편하냐면요. 전체를 바꾸는 것보다 x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만 바꾸는 게 나아요. 그러면 얘를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리미트 x가 1에 가까이 갈 때 얘를 x-1분의 누구로 바꿀 수 있냐? fx로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얘는요. f1으로 이렇게 왜 1분 바뀐 게 나요? 아 이거 전체 바꾸면 여기 0 빼기 0 빼기 0 빼기 0 붙여야 되니까 귀찮거든요. 밑에 한 문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었을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보시면 전체를 바꾸면 빼기 0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귀찮기 때문에 그냥 x가 포함된 것만 어차피 또 어떻게 하셔도 답은 풀려요. 이 전체를 바꾸든 일부를 바꾸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x만 바꾸거든요. 왜냐면 뒤에 이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서 빼기 0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바꿔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 f'1의 값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한 문제를 미분계수 문제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여기 f'x는 얼마예요? 얘는 nx n-1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f'1만 구하면 되니까 f'1의 값은 n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극한 값을 잡아낼 수 있죠. 이거의 극한은요 n 플러스 1이 나와요. 물론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냥 로피탈 쓰면 안 돼요. 0분의 0꼴이가. 로피탈이 제일 빨라요. 로피탈이 제일 빠른데 이 극한 0분의 0꼴이라는 극한을 미분계수 문제로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내신에서는 요 밑에 있는 이 두 문제 같은 거를 조금 내고요. 0분의 0꼴이라는 극한은요 미분계수 문제로 다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로피탈로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0분의 0꼴은 다 로피탈로 풀려요. 네, 로피탈이 제일 빨라요. 근데 가끔 서술형을 내기도 하더라서 일단 정석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로피탈을 쓸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인수분해 자신 있으신 분은 인수분해 하셔도 됩니다. 인수분해 하시려면요. x의 10제곱 마이너스 1, x의 9제곱 마이너스 1, x의 8제곱 마이너스 1, x의 7제곱 마이너스 1, x의 6제곱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얘를요. x 마이너스 1, x의 9제곱, x의 8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1 만드시면 되고 요것도 똑같이 x 마이너스 1, x의 8제곱 그렇게 해서 1 만드시면 되고 그러면 공통인수가 생겨서 묶여요. 그리고 지워져요. 근데 이렇게 푸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게 미분계수 0분의 0꼴이라는 극한 문제를 미분계수로 돌리는 것 이유는요. 인수분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인수분해가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없어요. 왜냐? 얘는 반드시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쓰시면 돼요. 조립제법 쓰면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여기에 x를 포함하고 있는 요만큼을요 하나의 fx라는 함수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두 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 리미트 x가 1에 가까이 가고 x-1이 만들어지고 여기가 얼마? fx가 되는 거고 여기는 f1이 되겠죠. 왜냐면 1 대입하면 5 나와야 되니까. 그래야지 0분의 0꼴이니까. 그래서 여기 5를 f1로 돌린 거예요. 그러면 얘가 f'1이잖아요. 그러면 f'x는 10x 9제곱 9x 8제곱 이렇게 해서 얼마까지? 6x 5제곱까지.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10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7 더하기 6 더하기 5. 그러면 5가 아니라 6까지. 그러면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은 얘가 제일 빨라요. 산술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 58에 40이 나오는 거예요. 더하셔도 암산 빠르신 분은 그냥 더해 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등차 수열 나오면 무조건 가운데 있는 이 산술평균을 잡아요. 그리고 항의 개수를 그냥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럼 바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까지 간단하니까 22페이지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금방 할 수 있어요. 22페이지 보시면요. 이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 나머지 정리와 미분법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나머지 정리 문제를요.
뭘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냐면 미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요. 근데 이게요, 모든 문제가 다 얘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나머지 정리 문제를 뭐를 이용해서, 나머지 정리 문제를 고등수학에서 배웠던 거예요. 얘를 미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건데 모든 문제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 나머지 정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 제곱식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x-a 전체의 제곱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얘가 사라져 버려요. 근데 얘를 미분해 볼게요. 미분하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의 원리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1, 2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제곱식은요, 미분 한 번 때려도 x-a라는 거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시 한번 a를 또 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고, 가끔 선행을 강조할 때 이 문제를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미분을 배우면 빠르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거는 국한돼 있어요. 완전 제곱식 문제에서만 가능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모른다고, 미분 모른다고 해서 그 문제 못 푸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저는 막 생각이 틀리니까 무작정 선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초등학생이 수트 배우면 뭐해.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냐가 문제인데, 선행 안 해도, 뭐 선행했다고 다 전교 1등 하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냥 지금 하는 것 자체만 잘 따라가셔도 어차피 그게 선행이 되고, 그 대신 배울 때 수능 기출문제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죠. 맛배기 공부보다는. 맛배기 한 문제, 미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나 미분 배웠어. 이게 미분이야. 이렇게 해서 이거 미분하면 nx, n-1이 됩니다. 나 미분할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 이런 거는 이거 배웠다고 해서 뭐 엄청난 지식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만 더 보시면, 문제는 쉽습니다. 한 문제만 보겠습니다. x의 100제곱 ax 플러스 b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식을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완전 제곱식인 x 플러스 1 얼마로 나눌 거냐면요, 제곱으로 나눈대요. 그랬을 때 인수로 갖는다는 건요,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식이요, x 플러스 1의 제곱 어떤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이렇게.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나는 a값 b값 잡아내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예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요, 여기 1 되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면서 얘가 0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 했어요. 그 다음에요, 이 미분 후 누구를 대입하는 거냐? x 이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미분을 해야 되니까 얘가 미분되면요, 100x 99제곱 플러스 a가 돼요.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적용이 돼서 앞미분 뒷미분 할 거예요. 여기 qx요. 여기는 얼마가 되냐? 2x 플러스 1 qx. 앞에 거 미분, 앞미분.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뒤에 거 미분. 그래서 q 프라임 x.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냐? 얘 때문에요. 얘가 다 사라져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00. a, 우변은 다 0되죠. 따라서 a의 값은 100이다. a의 값은 100이고요. b의 값은 99다. 이렇게 풀 수가 있네요. 그럼 문제는 끝난 거죠. 그래서 199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 나머지 정리와 미분법이라는 단어는요,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 어떤 나머지에 관련된 문제들을 뭘 이용해서, 미분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거지.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 내기는 합니다. 가끔 내긴 하는데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만 가능해요.